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흐르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지금 많이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관점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무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매매는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매매는 어떻게 할 건지 분석을 해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우선은 지난 영상 분석 복귀부터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9799 라인 내려온다라고 하면 도망칠 게 아니라, 그래서 차트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전 여기 이런 채널 상단 추선을 막고 박으면서 이런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먼저 방송 순서부터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500% 프로젝트와 구독자님들 2천만 원 이벤트 공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1억 5천만 원 저희 구독자님들 대회 공지까지 이렇게 4개의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난 매매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하락이 나왔죠. 근데 저희가 롱을 들어갔던 자리는 정확히 이 하단부 끝부분이었어요. 자, 체크를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단부에서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두 번에 걸쳐서 빠져 있는데 저점이, 그쵸? 세 번이 정확히 갱신이 된 거거든요. 여기 이 자리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갱신이 됐는데 RSI는 계속해서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15분방 상에서도 보였고요. 1시간 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빠져 있지만 RSI는 올라가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정확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구간 차트를 두 번에 나눠서 긁었어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평단을 5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자리가 저점갱신 했었을 때 받지 않았던 이유는 저갱이 너무 얕다, 이런 패턴은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쯤 반등하는 걸 보고 혹시나 저점이 잡혔을 가능성 대비해서 레버리지 5배로 첫 번째 세팅을 해놓고, 두 번째로 이 저점갱신을 명확히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 자리에서 5배로 한 번 더 긁어서 평단을 대략 이쯤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익절을 했냐면, 첫 번째 반등 때 이 매물대 첫 번째 상단 부분에서 30%를 덜었고, 이 고점 부분에서 다이버가 걸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익절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꺾이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117 라인까지 끌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 라인이었죠.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불구하고 고점이 떨어졌던 자리, 이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차트가 꺾이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쯤에서 대략 롱 물량을 전량 익절을 했어요.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거진 그 수수료만 내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시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시도를 했던 이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여기 구간에서 트라이를 시도를 했냐? 결과적으로 수수료값만 나오긴 했는데,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분석이 틀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게 수익이 났죠. 이런 걸 봤었을 때 공통 구간이라고 불러요. 차트가 분석이 틀려서 하방으로 내려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통 받는 구간을 찾아내서 수익을 봤었고, 여기 구간에서 롱을 트라이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차트가 여기 금리가 117.793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부터 차트가 꺾였어요. 그쵸? 차트가 꺾였는데 반등을 했단 말이죠.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이 한 추세가 끝났으니까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에 걸맞는 반등이 나오고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게 이게 차트의 사실상 정배팅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다이버전스를 깨니까 이렇게 차트가 패닉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롱도 숏도 받을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단부 구간에서 매매를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점이 깨지고 난 이후에는 아예 그냥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무포지션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4시간봉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바라보면 이렇게 다이아고날 형태가 보여요. 이걸 날봉으로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 다이버전스라고 함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제가 이 다이버전스를 켜드릴 거예요. 이 하단부에 보이는 거, 이게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버전스는 5분 봉보다는 15분, 15분보단 30분, 30분보단 1시간, 1시간보단 4시간, 4시간보단 1봉, 그 이후엔 주봉이 있겠죠. 이렇게 다이버전스는 그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프레임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특히 비트코인에선 1봉상 다이버전스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봤었을 때 금액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점 갱신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RSI를 보면 이렇게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 게 여러분들도 확인이 될 거예요. 고점이 두 번에 걸쳐서 낮아졌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프랙탈을 찾아볼 수 있는 프레임이 딱 여기 한 군데 나와 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극찬을 했었고 환상에 젖었었던 2011년도 최고점 엔딩 다이아고날입니다. 여기가 금액이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갔죠. 확인되실 거예요. 근데 RSI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프레임을 근거를 들면서 지금 현재 차트에서 이제 차트는 끝났다. 하락장 시작이고 나락간다. 뭐 50K 간다, 48K 간다 이런 말 진짜 많은데 지금 여기 국면에서 이런 나락이 나올 게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이 관점은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프랙탈은 리딩 다이아고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리딩 다이아고날이라 하면 파동이 시작이거든요.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는 이런 프랙탈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림만 그려놓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 74K부터 파동이 이 추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한 추세가 종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온 거죠. 처음으로 이런 조정이 나왔어요. 보세요. 올라가면서 조정다운 조정이 없다가 처음으로 기간 가격 조정이 112K부터 97K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심지어 여기 고점 갱신하면서 뚫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8주간 양봉 뽑으면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런 기간 가격 조정을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패닉이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점을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이런 조정이 나오니까 사람들 어때요? 신뢰도가 비트코인에 대한 게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선을 하나 더 그어 드릴게요. 자, 이건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흰 색깔의 추세가 끝났으니까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기간 가격 조정이. 그렇다면 이 노란 색깔 추세가 흰 색깔 추세보다 크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기간 가격 조정이 그 전에 있던 파동보단 큰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하락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걸 체크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매물대를 쳤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던 구간은 이 109K 고점을 찍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하락이 시작이 출발이 되었던 자리가 여기 99 라인입니다. 그리고 74에서 차트가 스타트를 해서 처음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고 공통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수익을 봤던 자리도 여기 99 라인이에요. 9997 라인. 그리고 이 패러럴 채널을 만들면서 이란 해압 봉쇄 뜨면서 채널 살짝 이탈을 하면서 사서 올린 구간이 어디? 9799 라인.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를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9799 라인은 강력한 매물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가 이 라인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채널을 봐서 채널을 또 그려볼 수가 있어요. 고점과 고점을 있고 저점을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하단부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단 채널과의 이격이 굉장히 멀고 있고 이 추세가 시작이 돼서 하방으로 내려온다라는 건 이전에 반등할 만한 구간에서 명확한 반등을 못하고 꺾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1시간봉 다이버전스인데 고작 이거 반등하고 하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 구간에서 단타 롱을 한번 들어갈 거예요. 어디 구간에서 롱을 들어갈 거냐면 여기 구간에서 지금 롱을 들어갈 거예요. 이 107 라인에서 사서 이 추세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 노란 추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구간에서는 일자로 차트가 박살내면서 가기보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약반등이라도 나오고 그 이후에 차트가 아마 이런 식으로 꺾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거 확인을 해서 107.2 라인에서 부근에서 공통 롱 먹을 겁니다.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매물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20%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롱각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구간에서 이 롱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롱을 받아서 이 차트가 상방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차트는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저희는 전략을 짜서 수익을 볼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관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고 수익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롱각을 보고 적당한 구간에서 여기 109 라인 부근에서 반익절을 하고 그 이후에 채널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완전 익절을 하면서 이 근방 어딘가에서 113에서 쏟아졌다라는 건 여기 구간도 이제 매물대가 그득그득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라인부터는 이제 하방 압력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눈에 불을 켜고 숏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왜? 9799 라인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에요. 노 레버리지 13%입니다. 그 얘기는 숏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13%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이 숏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 고점 라인 손절 로스 잡고요. 그래서 이 수익을 챙겨가면서 메인이 적당한 구간에서 혹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반익절을 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대략 99, 98 라인 이 라인까지는 끌고 가면서 완전 익절을 하면서 숏 수익을 명확하게 챙기고 난 이후에 제일 메이저는 여기 99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부터 차트가 출발을 해서 미친 듯한 불장이 시작이 되는 게 저의 지금 메인 시나리오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장의 충격은 많이 줬고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차트가 지지가 받을 구간이 9799 라인이라는 건데 그 얘기는 2025년도 마지막 조정 국면이라는 거겠죠? 전 불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리딩 다이아고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차트가 엔딩이 아니라 리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1년도 엔딩 다이아고널 위치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일봉상 엔딩 다이아고널이 나왔던 자리가 거의 없어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데이터가 매우 적어요. 이걸 엔딩 다이아고널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는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하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이쯤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털릴 거예요.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쳐야 된다라고 털리면 그때부터 차트는 정말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9799 라인 같은 경우에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하라.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었어요. 어디 구간이었냐? 다 그랬습니다. 최근 자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도망치고 유튜브에서 폭락 나온다고 했던 자리를 체크를 해드리면 다 이 자리였어요. 여기 74K도 그랬고요. 48K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 48K가 여기가 저점이 아니면 제가 유튜브 접겠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만큼 여기 구간에서는 정말 확률과 그게 너무 높았어요. 여기가 저점이 아니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근거가 쏟아졌던 자리였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인지 가짜인지 옛날 영상 보시면 다 남아있으니까 지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보시면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99 라인도 그랬어요. 99 라인도 이 라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채널 그려놨는데 이거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채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오버슈팅을 제가 좋아해요. 이 오버슈팅으로 해가지고 채널에 스탑로스 그런 애다 털고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차트가 아직 내려올 구간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9799 라인까지는 현물하시는 분들 특히 흔들리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여기 110, 125K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미친 듯한 축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분석을 마쳐드렸고요. 이제 이더리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채널이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자, 보세요. 채널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차트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다이버를 씹어버리니까 이 채널이 깨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하방의 압력이 지속이 된다는 건데 잘 보시길 바랄게요.
이 채널을 일단 지우세요. 보시면 일단 이 채널 같은 경우에서 제가 채널 방향으로 원래 차트는 채널이 나오잖아요. 이 역방향으로 가는 게 80%예요. 근데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20%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 3,939원 라인을 뚫으면서 사서 올린 거잖아요. 그죠? 이 라인 같은 경우에서 뚫렸다라는 건 지금 현재 매도 압력이 좀 세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 99K까지 가기까지 이 이더리움의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나락을 간다라기보다 이 추세가 과연 어디에서 끝날까를 스타트를 봐야 돼요. 자, 보시면 4,767달러부터 했었을 때 명확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보다 큰 반등 나왔던 구간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차트가 지금 봤었을 때 완전히 박았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만약에 진행을 하잖아요. 차트가 이거에 걸맞는 반등이 나와야 돼요. 최소. 1대1 라인. 여기보다는 큰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런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기간보다 가격이 커야겠죠, 당연히. 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이만큼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4,778달러부터 3,794달러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추세가 이렇게 훨씬 크게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있던 조정보다. 그러면 이거에 걸맞는 여기가 1파동이고 2파동이고 여기가 3파동이면 4파동이 당연히 2파동보다 커야겠죠. 이런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파동이 종료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럴 때 같이 보는 게 피보나치 비중인데 1.618 이게 보시면 뭔 얘기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가 A파동이고 B파동이고 C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완성이 끝날 수 있는 자리가 대략 3,556달러 부근이에요. 여기가 비중으로 높은 자리인데 무조건 1.618이다 하고 롱을 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99랑 맞췄었을 때 비슷하게 보시면 추세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지지받았던 구간이 3,546달러예요. 근데 여기가 비중이랑 이 비율이랑도 겹치네. 그리고 차트가 내려왔었을 때 이 파동 보시면 이 파동이랑 비슷한 4파동까지 나왔고 다이버전스까지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매물대 부근이고 그쵸?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올라가면서 걔 불장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이더리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락이 있는 거에만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차트가 어디서 반등을 할 거고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저희가 트레이더고요. 보시면 잘 보세요. 이 조정이 왜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이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추세가 있어요. 이더리움도 노란색 추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흰 색깔 추세선이 있어요. 당연히 이 노랑 추세가 끝났으니까 이런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흰 추세가 훨씬 컸잖아요. 그럼 이거에 걸맞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만족을 했어요. 가격적으로는 1대1을 이미 한참 넘어섰으니까. 근데 이 파동을 봤었을 때 이 3파동이잖아요. 이 자리가 딱 봐도 추세가 강한데 보시면 이제 382 구간 부근인데 옛날에는 이 4파동의 사이즈가 이 3파동에 382 이상 돌리는 게 많은데 최근 트렌드는 0.5까지 돌리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0.5 구간이랑 아까 이 A와 C의 비율 1대 1.618 구간 그리고 중요한 매물대 구간 그리고 비트코인 99랑 했었을 때 이격도도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 3,535달러 이 라인 부근에서 차트가 반등이 되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비트코인 99랑 겹쳐 보입니다. 그러면 전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더가 내려온다 이런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현물 매집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99부터 올라갔었을 때 잡코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 전에 지금 추세가 좋았던 애들이 누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 중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이더리움 있었고요. 리플이 있었고요. 솔라나 이렇게 3대장이라는 거 부정 못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서 제가 봤었을 때 메이저 코인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이더리움이 올라갔었을 때 먹을 퍼센티지가 현물로 보더라도 높아요. 이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같이 지금 비트코인 보여드리는데 이 비트코인이 99달러 오는 거랑 이더리움이 3,500달러 부근 오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보고 롱을 받아서
메인 불장으로 가는 게 저의 전략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송처럼 올라간다, 내려간다, 비트코인 날아가요, 올라가요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 관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의 반복이고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면서 영상 몇 개 보시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매물대를 보는 방법과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물고기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바라보면 조금 더 얻어가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장을 저 혼자 진행을 할 거냐? 아니겠죠.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 상하 500% 프로젝트와 구독자님 2천만 원 이벤트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500% 프로젝트입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냐면 시드를 5배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니저님들이 직접 안내를 도와주십니다. 왜 그러냐?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서 혹은 신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서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진행을 하심에 따라 텔레그램 정보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중요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나 포지션이 나왔었을 때 바로 연락을 드리는 시간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새벽이건 바로 연락을 드리는 알림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시드를 원래 5배만 늘리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종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거예요. 시간 상관없이 문의 주시면 되니까요. 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공지도 했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벤트는 뭐냐, 2천만 원 이벤트는 뭐냐, 지금 현재 제가 나오고 있는 이 영상 같은 경우 있죠. 댓글 남겨주시고 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랜덤 추천을 통해서 한 분을 뽑아서 매주 500만 원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저희 정다운 개인 구독자님 1억 5천만 원 이벤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금이 거진 10만 불이에요. 지금 1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기재가 잘못된 거고요. 거진 1억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1억 4천만 원에 1,000만 원 이벤트 럭키 드로우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익금 4만 5천 테더, 수익률 4만 5천 테더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금풀이 되어 있고요. 수익금 말 그대로 수익금을 잘 버신 분, 수익률은 말 그대로 수익률을 잘 보신 분들, 이렇게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상금풀이 나가고요. 그리고 20등 이내 들어가신 분들이 있죠. 1등분은 상금풀이 크니까 제외하고 수익률에서 2등부터 21등까지, 수익률에서 2등부터 21등까지 럭키 드로우를 돌려서 당첨되시는 분은 상금 1,000만 원 별도로 드립니다. 이거는 항상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뽑을 때. 그리고 신청 방법은 참가금이 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최소 거래량은 20만 테더예요. 뭔 얘기냐면 20만 테더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레버리지를 10배로 썼을 때 1,000불이면 얼마죠? 10,000불이죠. 그럼 들어갈 때 매수할 때 10,000불, 매도할 때 10,000불. 한 번만 매매를 하더라도 2만 불이라는 거래량이 채워집니다. 그 얘기는 한 달에 매매 10번만 하더라도 이 거래량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고 높은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을 떠나서 이 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상금도 상금이지만 이 매매를 하게 되면 저희 구독자님들 매매 잘 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지난달에 나와 이번 달의 나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고 실력이 늘어나면 수익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익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익률도 올라갈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상금을 탈 수도 있는 거고 수익금에서도 탈 수 있는 이중 중첩의 기회를 가져가면서 본인을 자아성찰할 수 있는 이 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히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 복귀와 이 대회를 병행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매매도 하는 일석이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상금풀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대회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상금풀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